집에 형광등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오랜만에 내 생얼을 형광등에서 본 거야. 색소가 빨리 갔다 와서 색소가 오지게 올라왔던데요. 그래서 대신 열심히 들어있는 그 에센스 지금 떡칠하고 있어요. 레이저 토닝으로 기미가 완전히 치료가 된다? 있을걸요? 기미로 오셨다고 했을 때 약도 처방해드리고 연고도 처방해드리고, 연고가 요즘에는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애들이 5가지 있어요. 식초에 밀가루 타가지고 기미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거 지금 찍는 거예요? 아 진짜. 아니 무슨 무인도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수많은 약국의 연고들도 나와 있고 약도 있고 레이저도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게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산이잖아요. 식초가 산이 피부에 얼마나 자극이 많이 되겠어요. 그거를 묽게 타면은 또 뭐 괜찮을 수도 있지만, 피부가 조에 튼튼한 사람은 기미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피부가 일단 예민하고 장벽이 무너져 있는 사람한테 기미가 잘 생기는데 그 사람 얼굴에다가 식초를 뿌린다. 난 잘 모르겠어.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일부분의 사람들에서. 근데 그걸 따라하다가 오히려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기미가 더 악화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안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소신바람. 기미가 뭐냐고 하면 일단 색소의 일종이긴 한데 사실 거의 난치 피부 질환으로 분류가 되죠. 근데 그 이유는 다른 색소들이랑 조금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게 뭐 주근깨, 그 다음에 잡티, 그 다음에 뭐 여드름 생기고 나서 색소 침착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점처럼 보이는 좀 노인분들, 얼굴에 보면 흑자들, 그 다음에 그거 있으면 나이 들어 보이는 검버섯 느낌이 나는 그런 거 보이면 다 기미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기미가 생겼어요, 기미 상담하고 싶어요 하셔서 보면은 기미가 아닌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게 기미인지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색소 순환 유형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는지. 그다음에 기미는 사실 예방이 되게 중요하고 악화되지 않게 만드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이 되게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기미가 어떻게 생겼지? 내 얼굴에 기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이 사진에서도 보이는데 가장 밑에 이렇게 약간 넓게 흙 뿌려진 것 같은 부분들이 보여요. 이 밑에 깔려 있는 거, 점점점점 있는 색소들 말고 밑에 이렇게 넓게.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마치 화선지에 먹물 딱 떨어뜨린 것처럼 싹 퍼진 거, 연하게 퍼져 있는 색소를 기미라고 불러요. 그리고 주로 광대, 관자 부위 이쪽에 제일 많이 생기기는 해요. 그리고 좀 심하신 분들은 볼 쪽으로도 이렇게 넓게 내려와 있기도 하고요. 오히려 색소 고민을 할 때 제일 많은 게 이런 점점점점 있는 애들, 잡티 같은 애들. 사실 이런 색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런 색소들을 가지고 오셨을 때 이거 기미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얘네들은 생각보다 쉽게 치료가 되는 애들이에요. 대부분은 표피 제일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로 막 닦지 않친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레이저 치료로 되게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색소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약간 튀어나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색소들이 조금 보이죠. 얘네는 사막이 오래된 거일 수도 있고요. 편평사막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편평사막이 되게 오래된 색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성 흑자, 검버섯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색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더 쉬워요. CO2나 그다음에 어뷸약을 통해서 겉에만 깎아내면은 되게 깨끗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일광성 흑자라고 해서 요런 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광성 흑자가 말 그대로 햇빛 많이 받아서 그 부분에 흑자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잘 안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더 잘 호발하죠.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요런 부분도 겉표면에 표피 쪽에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해요. 그래서 이것도 레이저로 쉽게 치료가 가능해요. 그러면 쉽게 치료가 안 되는 게 딱 기미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기미가 왜 치료가 힘드냐면 겉으로 진하게 보이는 경우는 잘 없고요. 연하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범위가 되게 넓고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경계가 되게 불분명해요. 그게 기미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얘네는 표피에 있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물론 위쪽에도 있지만 진피 쪽에까지 퍼져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레이저들은 대부분 진피까지 많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멜라닌 색소를 거기 있는 것까지 깨기가 힘든데 그렇다 보니까 기미는 위쪽에 거 걷어내고 나도 진피 쪽에 또 있으니까 걔네가 또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힘들다. 그 다음에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미가 여성분들한테 되게 많잖아요. 남성분들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호르몬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 후에 기미가 심해졌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폐경기 때 또 심해지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아예 폐경이 되고 나면 사실 좀 더 호전이 되기는 해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호르몬 영향도 있고 물론 가장 흔한 원인은 자외선이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말이 많아요. 자외선도 영향이 될 수 있고 근데 또 요즘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장벽이 무너지는 거. 근데 이거는 가장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햇빛은 너무나 당연하고 색소가 진해지는 거는 근데 세포 장벽, 피부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기미가 심해진다, 기미가 호발한다? 이거는 저는 완전 동의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림을 보면은 첫 번째가 정상 피부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딱 봐도 색소 같은 애들이 엄청 많이 깔려 있죠. 이런 애들이 이제 밑에 깔려 있으면은 우리가 색소가 올라왔다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만 있어도 그래도 치료가 어느 정도 돼요. 근데 밑에 사진을 보면 이 여기가 막인데 이거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색소들 혹시 보이세요? 조금씩 내려오죠? 이게 이제 진피층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이렇게 색소가 기저막을 뚫고 내려와요. 여기가 마지막 약간 최전방선 같은 건데 이거를 뚫고 진피로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쫙 퍼지는 오래가는 치료가 잘 힘든 그런 기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전에 장벽이 무너지면 기미가 심해진다, 그 다음에 악화된다, 잘생긴다 이거를 동의를 하냐면 이 기저막이 무너지면은 기미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이 기저막이 무너지지 않게 세포 장벽을 잘 유지를 해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포 장벽이 무너지지 않아야 기미가 잘 생기지 않는다. 이걸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벽이 무너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는 게 기미를 유발하지도 않고 악화시키지도 않는다. 이미 생긴 건 그럼 이게 원인이 되게 다양한데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매일 땀이 나고 하니까 세안을 원래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엄청 빡빡빡빡 비누로 막 세게 하는 거야. 남자분들 세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한 달인가 두 달이 지났더니 이렇게 기미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분의 치료법이 뭐였냐면 물론 뭐 약도 먹이고 할 수는 있지만 가장 하지 말라고 한 거 자체가 얼굴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안을 할 때 이렇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2중 세안, 3중 세안 하지 말고 진짜 가볍게 세안한 그렇게 한 달 정도 했더니 기미가 엄청 많이 호전이 됐거든요. 남자분은 사실 기미가 잘 생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얼굴에 자극을 많이 주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기미가 그만큼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생기신 분들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더 악화시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 병원에도 사실 있었어. 기미가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세안을 하는 걸 봤어. 병원에 오면 저희 자가 세안을 하시거든요. 자가 세안을 하는데 10분 넘게 세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닦고 막 토너로 닦고 그 다음에 펌핑한 다음에 엄청 오랫동안 문지르고 물도 엄청 많이 하고 계속 얼굴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40대셨는데 계속 저렇게 생활을 해오셨다면 기미가 안 생길 수가 없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미가 있으신 분들의 생활 습관 중에 그렇게 세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그 닥토. 토너로 닦아내는 거 있잖아, 얼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기미가 진짜 잘 생길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유튜브에서 뜬 것 같은데? 그 피부 관리법이? 그걸로 해야 이 잔여물이 다 사라지고 막 닦아내면서 이거 보세요, 막 이거 남아있잖아요 이러면서 깨끗하게 닦아내야 피부가 트러블이 안 생긴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대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화장솜으로 닦아냈어요. 그런 분들 사진을 찍어보면 실제로 색소도 되게 많이 생겨있고 피부 장벽이 되게 많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기미가 생길 수 있는 포텐이 되게 지금 많은 분들인 거죠. 그런 거는 위험하다. 피부 관리하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 얼굴에 손 대지 말라는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거 뻥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얼굴에 손 많이 대지
마세요. 얼굴에 손대지 마세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얼굴에 색소가 좀 많으신 분들, 여드름, 색소 침착 많이 생기신 분들도 다 보면은 맨날 이렇게 뜯어요. 얼굴에 손대고 뜯고 손대고 뜯고 그런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다 색소 침착이 좀 많은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계속 강조하려고 아예 마음 먹고 왔어요. 왜냐하면 백날 얘기해도 안 고쳐져요. 그거 안 고쳐지고 다 나중에 진짜 얼굴이 안 좋아지고 나서 그때 되돌리려고 하면 사실 아예 색소가 없을 때처럼 돌아가기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얼굴에 손 많이 대지 마세요. 요즘에는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일단은 대표적인 애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애들이 5가지 있어요. 근데 가장 1차 치료, 모든 색소의 1차 치료라고 하는 애들이 우리는 지금 색소가 생기면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를 받으려고 하지만 원래는 1차 치료제가 하이드로퀴논이었어요. 근데 그 하이드로퀴논으로 만들어진 약국 연고가 도미나크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미나크림이고 하이드로퀴논이 근데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아지면은 얼굴에 자극감이 들 수가 있어서 오히려 피부가 자극이 되면은 또 색소가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은 하이드로퀴논을 잘 맞는 분들은 너무 좋지만 잘 안 맞고 내 피부가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하이드로퀴논이 너무 세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국 화장품들이 성분들이 진짜 미백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테스트는 해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바를 때부터 막 얼굴 전체에 막 떡칠하듯이 바르면은 얼굴 다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소량만 발라보고 자극감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괜찮으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는 식으로. 이거는 제가 레티놀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순수 비타민C 화장품 설명 드릴 때도 자극감이 있으니까 조금씩 발라보시고 그 다음에 용량을 늘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얼굴에 치료 효과가 있다, 미백 효과가 있다 이런 기능이 있는 애들은 다 자극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색소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피부가 엄청 튼튼한 상태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꼭 테스트를 해보고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몇 년 전에 대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스티바이.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너무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시고 유튜브뿐만 아니고 모든 매체에서 스티바이가 한번 대란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이게 트레티노인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화장품에서 굳이 따지자면 레티놀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애. 그래서 피부의 각질을 탈락을 시켜서 세포 주기를 빠르게 좀 빨리 하얘지게 만드는 거고 각질 세포 위쪽에 이제 멜라닌 색소가 깨어 있으니까 그거를 떨어뜨리면서 좀 더 하얘지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스티바이 도전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레티놀이 대유행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스티바이가 얘기가 많았어요. 색소 치료로도 많이 쓰셨지만 많은 분들이 주름을 피려고도 많이 쓰셨거든요. 이게 각질 제거가 되니까 매끄럽잖아요. 매끄럽고 뭔가 주름이 펴지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그런 효과도 있기는 있고. 그래서 스티바이를 되게 꾸준히 오랫동안 쓰신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얘도 자극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피부가 예민해지시는 분들을 저는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든지 과유불급. 많이 바르는 것보다는 소량씩 정말 필요한 부위에만 바르셔야 되는데 이게 바르다 보면은 괜찮은데 하다가 점점 넓게 다 바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피부 자체는 예민해지게 돼요. 그래서 트레티노인이 각질 탈락을 하는 것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색소를 개선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 얘도 되게 유명해요. 삼중복합체라고 해서 이제 그게 다 합쳐졌어. 하이드로퀴논이랑 트레티노인이랑 그 스테로이드. 이 3가지 성분이 합쳐진 게 멜라논 크림이에요. 이거는 아마 처방 없이는 사기가 힘드실 거고 요만하거든요.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씩 발라보시고 자극감이 없으면 용량을 늘리시는 거고 이거는 오래 쓰는 연고는 아니에요. 계속 화장품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좋지는 않아요. 자극감이 확실히 있고 제가 이런 연고들도 있는데 왜 화장품을 소개를 해드리냐면 화장품은 그만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 올리브영에서도 살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자극도 덜한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걸로 미리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미 기미가 생겼다, 이미 색소가 생겼다 그럴 때 이런 연고들을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4번째가 트라넥삼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스킨스티컬스의 홍보대사. 디스컬러레이션 디펜스에도 들어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앰플을 되게 좋아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약으로도 있어요. 약으로도 있어서 도란사민이라고 기미 치료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거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란사민이라고 이 약을 드시면 기미가 확실히 많이 줄어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미를 생성하게 만드는 어떤 한 부분을 차단을 시켜주거든요. 이것도 오래 드시는 약은 아니에요. 그리고 드셨을 때 뭔가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 속이 안 좋거나 뭐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분도 계시고 뭐 기침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어쨌든 이 약을 먹는 게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근데 약을 드셨을 때 크게 부작용이 없고 대신 효과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한 1, 2주만 드셔도 기미가 완전 많이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거보다 약을 드시기 전에보다 예방을 해야 된다. 네, 마지막은 이거는 저는 사실 안 써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기미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한 미백 치료제. 그래서 시스테아민. 시스테아민은 쳐보니까 아직 화장품들이 많지도 않고 약구 화장품도 뭐 한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멜라닌 색소가 까매지는 애가 있고 하얘지는 멜라닌 색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까매지는 색소로 가는 거를 막아주고 하얘지는 색소로 가는 거를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회로를 돌려주는 그런 애가 시스테아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사로도 맞고 먹기도 하는 글루타치온 생성을 돕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스테아민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테아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작용도 많이 없는 편. 환자들 기미 때문에 오시면 약만 추천을 해주나요? 아니면 시술 같은 것도 추천을 해주시나요? 레이저 토닝 많이 하죠. 가장 많이 하는 게 레이저 토닝인데, 레이저 토닝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깨주는 거, 멜라닌 색소를 깨주는 거잖아요. 멜라닌 색소를 깨주는데 깨는 것만으로는 이 기미 치료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기미로 오셨다고 했을 때 약도 처방해드리고 연고도 처방해드리고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이게 색소가 더 올라오지 않게끔, 더 증가가 되지 않게끔 도와주려고 레이저 토닝을 하는 거지, 레이저 토닝으로 기미가 완전히 치료가 된다? 없을걸요? 이제 만약에 운이 좋게 정말 표피 쪽에만 이렇게 기미가 깔려있는 분들은 레이저 토닝으로 되게 많이 호전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그림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기저막을 뚫고 진피층으로 색소들이 내려와서 진피에도 색소가 쫙 깔려있다? 기미가? 그러면 그거는 조금 힘들어요. 레이저 토닝만으로 하기에는. 그거는 약의 도움도 필요하고 연고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원장님은 관리 되게 열심히 해주시는 편이잖아요. 나는 차마 제가 형광등을 싫어해가지고 집에 형광등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오랜만에 내 생얼을 형광등에서 본 거야. 색소가 관리 갔다 와서 색소가 오지게 올라왔던데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레이저 토닝을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차마 내가 게을러가지고, 진짜 게을러서 병원에서 화장을 지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화장을 지우고 레이저를 치고 집에를 갈 자신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신 열심히 비타민C, 그 다음에 그거 트라넥산산 들어있는 그 에센스 지금 떡칠하고 있어요. 떡칠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크림. 이게 사실 우리가 여름에 진짜 많이 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많이 타는 건 가을이에요. 이게 다들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여름에만 뭔가 자외선이 엄청 세니까 그때만 진짜 선크림 떡칠하고, 그런데 진짜 색소가 진해지는 시기는 저는 가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여름보다 가을에 훨씬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날씨가 좋잖아요. 해도 좋고 가을에 진짜 많이 타요. 골프 하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을에 항상 저는 피부 색소는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래서 조심하려고. 아니, 이번에는 망한 것 같긴 해요. 기미 치료 받으실 때 레이저 토닝 하잖아요. 그거는 멜라닌 색소가 깨지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 기저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치료를 하실 수 있으면 사실 그거 받으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제네시스 필수고, 그 다음에 고주파 장비들이 탄탄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세포 장벽, 피부 장벽을. 그 무너진 층들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술들. 리프팅 장비로도 고주파가 있지만 니들 RF라고 해가지고 포텐자, 예전에 인트라셀, 인피니 이런 기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통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늘을 이렇게 찌르면서 안쪽에 고주파가 나가는 그런 레이저거든요. 그것도 되게 기미 치료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 시술들을 통해서 색소만 깨서 없앨 게 아니고 장벽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은 근본적으로 그 장벽이 치료가 되니까 그 다음에 레이저 토닝 같은 걸 시술을 하셔도 훨씬 효과가 더 좋겠죠. 금전적으로만 허락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가장 좋다. 뭐 우리 병원에서 안 해도 되고 다른 병원 잘하는 병원 가셔도 괜찮아요. 적극 권해드립니다. 가까운데 피부는 가까운 데서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자주 가야 되는데 멀면은 가기 싫잖아요. 소홀해지거든요. 그냥 집 가까운데 레이저 제일 잘하시는 원장님 찾아서 가서 받으세요.